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코로나19의 굴레를 어느 정도 벗어나는가 했더니 글로벌 경제 악재들이 쓰나미가 되어서 국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내로 좁히면 또 각종 재난과 재해로 크나큰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봄철 산불에다 여름엔 최악의 태풍 피해로 지역 전체가 휘청되기도 했죠. 특히 포항의 태풍 피해는 많은 숙제를 안겼는데 포항시가 최근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도 재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는 포항시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시의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초대해서 현안을 보는 포항시의회의 시각들을 좀 챙겨볼까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성과와 각오들도 들어보죠. 박희정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상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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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우리 박 위원장님, 이제 시의회 내에서 유일한 또 야당 위원장이 됐어요. 어떠세요?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 많이 무겁죠.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인데요. 경북의 민주당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비례대표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정치 입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순위 1번을 여성으로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 4년이 끝나고 나서 지역구에서 다시 자리 잡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정 정당에서 가번이라는 기호로 재지원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참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경북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시작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다시 3선까지 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 처음이 저라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났던 것이 사실이고요. 개원 이후에는 또 포항시 의회에서 첫 민주당 상임위원장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타이틀까지 얻어서 부담감에 이제 책임감까지 더해진 상태인데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몸이 굳고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부담감을 좀 내려놨고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정도를 걷자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깨알 같은 어쩌면 이 경북 민주당의 또 역사일 수도 있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는 한때 야인에서 다시 의회로 입성하셨는데 또 곧바로 경제산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는 제5대 포항시 의대와 6대 의원으로 활동 시 시민들의 부름을 받고 이번 9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의 투자, 일자리, 미래산업, 관광산업, 수산, 해양산업 등의 소관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시에 먹고 사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포항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산업위원회를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 상황을 보면 또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여러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들 하나하나 챙기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따른 이슈, 또 인구 감소, 농업에는 살값 폭락 등 대외적인 원인으로 인한 많은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태풍 흰난로로 인하여 철강산업 위기에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포항철강산업단지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피해 현장을 눈으로 보고 포항 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 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포항시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이다 보니 네. 철강 산업의 위기는 곧 포항의 위기라는 절실한 그렇죠. 그를 느꼈습니다. 예.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태풍 위에 시에서 발빠르게 대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보탰습니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촉구 결의를 지정하고 발표하는 등 포항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이끌어내는데 발맞췄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하며 발빠르게 대응하는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 위원장님 초선 때 경제산업위원회 아니었나요? 네, 2년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산업위원회 들어가기 싫겠습니다. 지금 가면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또 사실 예산 쓰임을 꼼꼼히 좀 들여다 보는 곳이잖아요. 자, 우리 이제 새로 출범한 9대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어떨까요? 전체적인 기조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계속 꼼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가 대부분은 포항시 지원부서라고 하는데요. 지원부서. 이 지원부서는 시스템이 원칙과 기준대로 제대로 돌아가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원부서가 뭐냐면 사실 그 현대사회에서 포항시의 행정조직은 사업을 중심으로 쪼개서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부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부서를 만들어도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조직에 적당한 사람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렇죠.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 부서를 지원부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서들은요. 원칙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요. 항상 제도를 바로잡아서 절차와 기준이 투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포항시 지원부서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제도 하나를 바꾸면 전체 포항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산 심사 절차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사무 위탁 제도를 개선을 하거나 출자 출연 기간의 관리 방법을 좀 개선하거나 하면 이게 포항시 전체 그렇죠. 부서에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예. 공직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큰 제도와 시스템을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 투자되는 어떤 예산들이 다 시민 혈세니까 그렇죠. 꼼꼼히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지금 위원 7명 가운데 제가 보니까 5명이 초선이더라고요. 선배 의원으로서 그만큼 또 책임감도 있을 테고, 그래도 이제 당이 좀 다를 수도 다르다 보니까 또 호흡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아직은 좀 복잡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선은 다선은 다선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다선은 포항시의 정책 흐름을 훤히 꿰뚫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초선 의원님은 그 흐름 속에 새로운 시각과 역량을 더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가 잘 조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당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 각 정당의 이권 다툼 이런 차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판단이 길어지면 지역 발전에 오히려 그렇죠. 그 저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 정당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과 여러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의회로 진출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의회 안에서 역시나 다양한 논의를 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지방의회에 정당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말보다는 여러 정당의 사람들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화롭게 가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칭? 학자위원회입니다. 학자위원회. 공부하는 분위기네요. 네, 저는 이제 능력이 좀 모자라서 석사학위에서 이제 딱 끝이 나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최근에 박사학위 졸업 시험을 통과하신 분,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 교육 사업을 하셨던 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문 영역에서 일을 하셨던 분, 이런 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가지 논의가 시작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사회생활을 다 오래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으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다양한 논의를 해도 결국은 결론으로 한 발 한 발씩 가는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입니다. 예, 참 의회 내에서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경제산업위원회는 중진급 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뭐 지역 경제에 대한 민감성 때문일 텐데 어쨌든 이분들의 경험이 잘 녹아 들어야지 우리 지역 경제에도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박희정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박희정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몇 번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9대 우리 위원회는 33명의 의원님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 지식을 풍족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다 입성했다고 보고 경제산업위원회는 저는 참 복이 있는 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예를 들면은 이재진 의원님, 조영원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님이 최강렬 의원님, 김영은 의원님, 김상일 의원님 세 분으로서 이렇게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 경력이 풍부한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계시는데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이재준 의원님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마셨고 조영원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9대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김민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위원장님 하시고 그렇죠. 지금 예산결산위원장님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9대에서는 그 위원님들의 활동이 누구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중진위원 5분이 배정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의원님과 그 열정과 패기는 초선 의원님도 자유롭게 정말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뭐 말을 못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최광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지식이 풍족하시고 또 김상일 의원님도 그리고 김영은 의원의 해안수산 쪽에 또 풍족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여러 위원회를 또 해보셨으니까 뭐 위원회는 좀 달라도 서로 이제 좀 필요할 때 조언을 또 구하시고 또 이렇게 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어차피 전체 간담회에서 또 얘기를 다 하시니까. 최근에는 경제산업위원회하고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협업을 했었죠. 네. 자, 박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가 이제 9대 들어서 제가 뭐 언론 자료도 보고 뭐 저도 물론 취재를 했지만 이전보다 현장 활동이 좀 부쩍 늘어난 느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늘어나긴 했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던 게요. 현장 업무 보고. 현장 업무 보고? 예, 시도를 해봤습니다. 현장 업무 보고를 시도했던 이유가 이제 늘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대부분은 보통은 이제 의회 내에서 하는데 네네 의회 내에서 밖에서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순서가 되면 차례대로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가시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현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포항 시립미술관으로 갔었는데요. 사실 포항 시립미술관이 그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기관인데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또 관심 밖으로 멀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기관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별로 논쟁거리가 없는 기관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2미술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업무 보고
현장으로 갔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살펴보고 또 당시에 열리고 있던 전시회도 둘러봤는데요. 네. 저희가 전시회 둘러볼 때 큐레이터께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마침 그 현장에 계시던 시민들께서 그 큐레이터 설명을 같이 들으셨어요. 굉장히 호흡할 수 있는? 예, 좋아하시고 미술관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또 전달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도 됐고요. 예. 이후에 현장 방문은 이제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이후에 체육시설, 문화재 뭐 이런 곳들을 돌아봤고요. 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제법 큰 규모로 신청된 그렇죠. 현장들 다 둘러봤습니다. 그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참 상투적으로 느껴지긴 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류만 볼 때와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 체육 뭐 이런 분야들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시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인하고 점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현장과 또 서류 이렇게 보고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올바른 재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위원회는 구도에 들어와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의안을 처리했다든가 뭐 그런 배경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임시회 열릴 때마다 그리고 정례회 때까지 뭐 처리한 의안들 모두가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해야 될 안건이 하나 있는데요. 조직 개편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현재 12월 말일까지 지진특별지원단이라는 한시기구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정하는 정도의 규모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포항시가 새로운 한시기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경북도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라면 개편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한시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세 개의 부서를 그대로 상설국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추진인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는데 용역비 낭비의 문제입니다. 조직 진단과 관련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 한시기구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들을 중간 보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한시기구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용역비는 낭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세 개의 부서를 기존의 상설국에 넣다 보니까 이 상설국에서 부서 하나를 빼서 다른 국에 넣고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렇게 국 단위로 이동을 하는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의회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조직 개편을 할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보고를 했습니다. 통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 예전에는 없었던 경우고요. 네 번째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요. 이 조례안을 저희가 수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관련된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손질을 하면 사전 적극 개입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실 조례를 바꿔도 도에 가서 또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마지막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만약에 이걸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지진특별지원단에 있는 직원들은 1월 1일자로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결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 때마다 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시끄러웠어도 최종적으로 포항시의 안대로 처리됐던 이유가 이 마지막 이유 때문인데 이 마지막 이유 때문에 계속 의회가 양보를 하고 양보를 했더니 오히려 이건 포항시가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습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크게 욕먹을 각오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또 아직 뭐 몇 달은 안 됐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뭐 9대 의회가 개원한 지는 한 넉 달 남짓 되었습니다. 네.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친 결과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 정부의 살값 하락에 대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켰습니다. 네. 그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네. 건의하고 네. 그 다음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또한 포항시 선제 산업지역의 지정을 끌어냈습니다. 네. 끌어냈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회복 및 지진 구제 지원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2차 추경과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을 심사하여 시민 생활의 안정을 잇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저희 9대 경제산업위원회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 현장과의 접근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장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의 그 경제 현장은 접근해 보면 네. 그 부분이 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모든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역동적인 위원회를 만들고자 빨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위원회 구성 초기에는 바로 포항시 농협조합장님들과 간담회, 그다음 농업인 그 단체 전체 간담회를 하고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이 양돈농가. 예, 양돈농가와 태풍 피해 기업체, 방항공회의소 또는 한국은행 본부를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듣고 현장 소통을 통해서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네.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의결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 상황을 듣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 시민과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 예. 민생 현장에서 공감하는 소통하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가 우리 시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산하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항 금속 소재 진흥원, 그다음 고기능 금속 기술센터, 네. 관광기술센터,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말씀드리지 못하는 산하기관도 다수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는데 9대 의회 모두가 회의 중, 비회의 중 할 것 없이 산하기관을 두루 보고 사업 수행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무엇인지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생생히 현장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다가 또 고물가, 또 에너지 비용 상승, 악재가 지금 더해지면서 우리 민생 경제가 사실은 말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 모두 업무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 구성 이후 첫 임시회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기존 대비 935억 원을 상승한 추경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네. 이번 편성된 민생안정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불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전문 분야의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태풍 피해 현안들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박 위원장님. 자, 포항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태풍 희남로 피해 복구인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빠르게 현장으로 투입되게 하고 네. 사업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안전총괄과가 현재까지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네. 그래서 재난 대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예. 노력 중이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픈데요. 예, 법적인 책임과 그리고 뭐 정책적 책임은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수사 때문이라는 이유로 자료 요구를 해도 뭐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냉천 범람 참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예. 포항시에는 재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재난이 터졌을 때 터진 그 상황에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예.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뭐 복구를 위한 어떤 재료를 사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쓰이는 기금인데요. 이 기금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피해 지원을 위해서 이 기금을 큰 금액을 사용을 했고 또 작년에 태풍 오마이스 왔을 그렇죠. 때 무엇보다 올해 그 흰남노가 왔을 때 기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현재 바닥이 좀 드러난 상태여서 예산을 잘 쓰임새 있게 조정을 해서 이 기금을 빨리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재난이 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특히 이제 이번에 태풍 피해로 포스코 등 이제 포항 철강공단 철강산업단지 피해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경제산업위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예,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1일 포항시는 산업위기의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로 이에 따른 피해 기업의 설비 복구비 지원과 네. 경영 안정 자금, 산단 인프라 재정비와 철강 산단의 구조 전환 촉진 등 총 17개 사업이 예. 6,396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 역할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했다는 겁니다.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지역 철강 산업이 단시간에 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태풍 재난 이후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좀 현장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섰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을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합동 철강 수습 조사단에서 네. 중간 발표한 것처럼 국가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태풍, 지진 유사시에 핵심 산업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 활동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자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산업의 네. 공급 문제가 발생 시에는 2차 기업들이 피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연관 기업들이 피해가 생길 수 예, 있습니다. 중소 영세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포항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건 이제 자치행정위원회가 처리했던 부분인데 태풍 재난 이후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도 생겼지 않습니까? 박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조례가 그 흰난로 태풍 이후에 차수벽의 기능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이것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공동 발의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태풍 피해 극복을 위해서 조그만 대안이라도 만드는 일에 저희가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런 피해가 다시 반복되지 말자는 그렇죠. 얘기죠. 예. 방금 이상범 위원장님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지금 고쳐놓지 않으면 다음에 네, 맞습니다. 또 같은 피해를 당할 잃어버릴 수도 수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그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뭐 정부에서도 안전 관련 매뉴얼을 정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 차원에서라도 시급하게 뭐 살펴야 될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안전 관련 조례들을 재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재난이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늘 이렇게 맞닥뜨려야 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죠. 예. 이들이 1차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 인력을 보강해 두는 것도 지금 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현재 정원 관련 규정들을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추가적인 어떤 피해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어떤 그 뭐 시스템들을 잘 갖춰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새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인지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산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입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봤더니 4년간 세수 13조가 줄어들 전망이더라고요. 국세의 감소는 지방 세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비보조금 같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교부세를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재원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통해서 뭐 100% 재정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비용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포항시가 돈이 좀 모자라네 그러면 좀 포항시에다가 비용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근데 사용 목적은 제한하지 않고 보내자. 그래서 포항시가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스스로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재원이 보통 교부세인데요. 이게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라는 비율로 1924 라는 비율로 총액을 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요.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항시 굉장히 중요한 재원인 이런 보통 교부세 같은 게 줄어들면 세출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도 살펴보니까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아니면 집행률이 뚝 떨어지거나 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서나 사업은 신규 사업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조금 살펴봤더니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면밀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서 성과가 없다면 이제 그만하도록 하는 것이 일몰제의 근본적인 취지인데 포항시가 또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의회 차원에서라도 일몰제를 강력하게 적용을 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는 또 새 예산안 심사 어떻게 네, 방금 박희정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실 무겁고 우리에는 세계적인 우리 시는 그 뭐 제조
제조업이 위기, 포스코 지주사 전환 이슈와 또 흰나노 태풍으로 인한 주력산업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에 겪으면서 예. 더 이상 철강산업 하나만으로 앞으로의 포항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CNGR사에서 네. 한 1조 원 투자 양액 각서를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는 신성장 산업, 특화 기업 유치 및 산업 확장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예산에 집중적으로 반영돼야 할 5대 핵심 산업인 배터리, 바이오, 수소 연료 전지, 철강 고도화, 해양 관광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고 네. 집행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극심한 기후 변화의 네. 일환으로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한 식량 안보입니다. 네. 식량 안보는 식량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농업 생산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4차 산업을 접목하는 미래 농업,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예산, 행복한 농촌을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나 또 면밀히 잘 살펴서 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자, 뭐 여담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박 위원장님께서 또 소속돼 있는 포항시의회에 이색 연구 모임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생강회? 그냥 먹는 생강 말입니까? 생강회? 어떤 단체입니까? 정식 명칭은 생활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예. 여성 의원들의 줄임말이군요. 모임. 네, 그래서 요즘 원체 줄임말이 많으니까. 네, 생활 정치를 건강하게 여기서 이렇게 따온 말인데요. 예. 의원 연구 단체는 공부하는 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조례 제정 이후에 제8대 의회 때는 3개의 연구단체가 포항시 의회에 있었고요. 네. 현재 9대 의회에서는 저희 생강회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뭐 생활 정치를 건강하게 하자는 그런 뭐 줄임말이긴 하지만 네. 사실 생강이라는 그 뿌리 채소가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 먹기는 좀 힘들지만 건강에는 너무 굉장히 좋죠. 예. 좋은 식품이지 예. 않습니까? 포항시 공무원들에게는 이렇게 맵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예. 시민들에게는 유익한 역할을 한번 해보자 뜻이 하는 좋습니다.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정치 활동 그리고 의정 활동 이거를 시작하기가 참 힘든 게 아직까지도 참 슬픈 현실인데요. 예. 하지만 생강의 회원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현재 시의원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일을 맡기니까 아유 참 잘하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네. 우리 후배 여성 정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어보고 싶다 하는 바람도 저희들한테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연구 모임을 만든 이후에 세미나를 했는데요. 네. 포항시에서도 무관심했던 성인지 예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성인지 예산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 포항시가 세우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세대들에게 예.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목표를 새로 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이거든요. 네. 저희가 제1차 정례회 때 그 성인지 결산서를 봤더니 아직까지는 좀 손질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향후 그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포항시 예산이 포항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뭐 위원장님 그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지만 그래도 다 지역구가 있을 텐데요. 그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씩만 지역구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먼저 이 위원장님, 지역구 현안이기도 하지만 사실 농업 전문가실 텐데 정말 요즘 쌀값 문제, 네. 농업 현안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말씀. 맞습니다.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시는 도농복합도시를 하죠. 네. 사실 도시와 공업, 농업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한쪽에 편중이 되면은 어느 지역은 홀대받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농업도 이제는 거의 기계가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지 못하면 그럼요. 관행농법으로는 우리가 경쟁에 개방 물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또 기후 변화에도 발빠르게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은 지역구를 논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열대 과일이 예를 들면은 커피, 바나나, 망고까지 지금 생산이 돼서 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포항시에서 좀 관심 있게 농업인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는 그 쌀을 생산하는데 친환경입니다. 네, 네. 기부 기계 지역에서 쌀 단지에서 연간 그 조곡 수매량이 약 한 2,255톤 정도 생산합니다. 거기서 학교에 이제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친환경 급식. 예, 친환경 급식 들어가는 그게 한 723톤 정도 들어갑니다. 아, 네. 이 정도로 아주 질 좋은 쌀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쌀들이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 아주 인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이 되지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렁이 쌀은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만 친환경 쌀은 그래도 그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곡이나 또 일반미나 할 것 없이 좀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건강한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환경 단위를 더 조심스럽게 포항시에서 이제 좀 더 기계화가 되고 좀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 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 위원장님은 지금 중학교 배정 문제가 많이 시끄럽죠? 지역구에. 그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교육하기 좋은 환경의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 거기에서 이 문제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효자동과 지곡동을 합해서 효곡동이라고 하는데 그 두 도시 간의 갈등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교육 행정도 서비스다라는 차원에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효곡동뿐만 아니라 지금 대이동도 머지않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획이 되거나 건설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동중학교도 과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이 서비스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신설 자체가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만 이거 효곡동과 대이동 일대의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제철중학교 자체가 엄청나게 과밀이라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이제 좀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그 구조 개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효자중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 이와 더불어서 제철 중학교에 대한 투자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자, 끝으로 우리 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박 위원장님. 예, 건전한 생활인의 합리적인 상식.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제 유지하는 힘이라고 생각해 왔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정 활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 행복 먼저, 시민 안전 우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카메라 보시고. 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포항 시민은 위기에 강한 시민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항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번 자연재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위로의 말씀과 재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들어하고 계시는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연재해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는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이민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소망하셨던 꿈들을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계면년 새해는 가정마다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연스레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